야, 서울 시내에 신축 3만원짜리가 있기는 한 거야? 네, 안녕하세요. 홈스윗 홈팀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차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2차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고는 11월 19일에 났고요. SH에서 공고가 났습니다. 네, 역세권 청년주택은 괄호 열고 공고임대라고 써있는데, 쉽게 말하면 새로 건설되는 주택 내에 이제 공공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일부 포함해서 공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같은 단지 내에서는 이렇게 공공에서 공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있고, 그리고 또 같은 단지 내에서 이제 민간에서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따로 공급이 되는데요.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임대료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먼저 공고문을 한번 볼게요.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주택이고요. 좀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요. 보통은 공공임대주택 공고에서 자동차 가액이 3,496만 원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 역세권 청년주택은 입주 세대원 전부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금 특이하죠. 예외로 이제 화물 운반 하시는 분들이나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차 있는 것이 허용이 되긴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생업용 자동차에 해당이 되고 일반적인 승용차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임대 주택들과 다르게 자동차가 있으면 사실상 지원이 어렵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6일부터 8일 사이에 공급을 하게 되고요. 대상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입주는 22년 5월부터 단지별로 상이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러 개 단지가 공급이 되는데요. 강서구, 영등포구, 중랑구, 광진구, 강남구에도 하나 있고요. 용산, 원효로에도 하나의 단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급되는 단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아파트형은 아니고 오피스텔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기는 전역에 따라서 이제 10제곱 중반대부터 이제 신혼부부는 30제곱까지 다양하게 나오는 편이라서 사실상 행복주택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공급되었던 단지 중에 이제 어바니엘 충정로 같은 경우나 효성 해링턴타워 공급된 지 한 1년 정도 됐었는데요. 여기서 발생한 공실들도 이번에 나오게 됩니다. 공급 대상 및 임대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임대료가 정말 미쳤습니다. 교통이 좋은 단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엘크루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청년 전용 일대 보증금을 3,500만 원까지 최대로 올리면 임대료가 무려 34,500원입니다. 인서울에 34,500원짜리 신축 월세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엄청난 가격이죠. 그리고 임대료를 늘리고 보증금을 낮추는 경우에도 1,425만 원 보증금에 1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전체적으로 엄청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심지어 이제 강남구 논현동 9호선 논현역 코앞인데요. 여기 14제곱도 심지어 3,879만 원에 5만 원입니다. 네, 강남에 50만 원짜리 월세 찾기도 쉽지 않은데 5만 원짜리 월세라니 정말 최고의 기회죠. 이 청년주택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청년, 그러니까 만 19세에서 39세까지 해당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득 기준은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가 되어야 합니다. 대학생 계층은 이제 부모님 소득까지 같이 보고, 청년 계층은 본인 소득, 일반적으로 보통 대부분 세대원이나 단독 세대주이시기 때문에 본인 소득만 보신다고 보면 되고, 그런 경우에는 359만 원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 계층 같은 경우에도 2인이 547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지원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산 기준은 청년이 2억 5,400, 그리고 대학생은 본인이 7,200, 그리고 신혼부부는 2억 9,2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복주택하고 거의 비슷한 기준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없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역세권이라는 장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영업용으로 가지고 있는 차량을 제외하고서는 차량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차가 있으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좀 어려우실 것 같고, 또 만약에 혹시나 나는 렌트나 리스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단지에서 주차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지원은 하시거나 뽑힐 수 있더라도 해당 단지에 주차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한번 알아두시고 지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계층별 상세 신청 자격을 보겠습니다. 대학생 계층은 현재 무주택자
본인만 무주택자죠. 그리고 아래 조건을 갖춘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자, 졸업 유예자 중 하나, 취업 준비생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하, 그리고 나이가 청년, 그리고 혼인 중이 아닐 것. 대학생 전형은 부모님의 소득을 같이 봅니다. 신청자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120% 이하. 아까 소득표가 있었죠. 그 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자산가액이 7,200이고 자동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대학생 전형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소득을 같이 보기 때문에 부모님의 소득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소득이 많지 않으면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부모님의 소득이 애매하거나 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청년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청년 전형은 조금 더 간단해요. 19에서 39세 이하, 나이가 청년을 만족하고 혼인 중이 아닐 것, 그리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근데 여기 뒤에 이제 부가 설명이 따르죠.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 쉽게 말하면 부모님과 살고 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만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이 얼마를 벌던 내가 나이만 맞아서 지원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2억 5,400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청년 계층에 해당 세대는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따로 나와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존속, 부모님이나 자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지만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에 같이 사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세대주로 돼 있는데 부모님이 나랑 같이 사는 경우만 같은 세대로 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이 세대주이고 보통 청년들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 본인만 해당이 되고요. 내가 따로 세대주로 나와 살고 있다고 하면 나만 해당이 되고, 내가 나와 살고 있고 내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부모님 소득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만 이제 뒤에서 나오는 120%에 해당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 경쟁도 있는데요. 해당 건설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해당 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소득 활동 중인 사람이 1순위, 그리고 그 외 서울에 이제 거주하거나 소득 활동 중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 2순위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좀 안타깝지만 서울에 있는 분, 서울에 사시는 분, 그리고 해당 구, 자기가 살고 있는 구와 인접한 곳에 있는 주택이신 분이라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정말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좀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신혼부부 계층을 보겠습니다. 예비 신혼부부가 포함이고요. 신혼부부 이미 결혼한 분들은 혼인 중인자, 결혼을 하실 분, 예비죠.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쉽게 말하면 입주할 때 혼인증명서를 내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고일 현재 19세 미만 39세 이하인 자. 만약에 결혼하신 분의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 예비 신혼부부에서는 해당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직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일반적으로는 보통 예비 신혼부부 두 분만 분가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두 분의 소득만 합쳤을 때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120%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집이 있는 거는 상관없어요. 예비 신혼부부 두 분만 집이 없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산 기준 2억 9,200, 그리고 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어야 합니다. 행복주택과 조금 비슷하면서도 차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순위 경쟁은 아까 청년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신청 기간은 6일부터 8일까지고요. 이 6일부터 8일까지 신청한 다음에 서류 대상자가 발표되는 거는 20일 날입니다. 그래서 20일 날 서류 대상자가 발표가 되면요, 그때 가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주 기간 볼게요. 거주 기간은 청년 6년, 그리고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포함해서 무자녀 6년, 자녀 1명 10년. 행복주택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재청약 제한도 지금 현재 행복주택에 있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선발되면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로 한번 선발이 되면 별다른 이유 없이 다시 선정되는 것은 안 됩니다.
오늘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2021년 2차 모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모집은 진짜 행복주택보다도 더 저렴한 임대료, 그리고 대부분이 다 이제 역세권에 지어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편리한 교통환경으로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행복주택과 조금 다른 점은 자동차가 없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가 있으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지원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차가 없고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행복주택보다 저렴한 이 임대료를 가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한번 지원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이제 순위 경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기가 거주하고 있거나 자기가 일하고 있는 구에 해당된 단지를 지원해 보시는 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역세권 청년임대주택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저희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저희 홈스윗 앱과 인스타그램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도 궁금하신 점은 남겨주시면 저 홈팀장이 언제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